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는 단발과 장발 그 사이 어딘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정수라고 합니다. 단발과 장발 그 사이 어딘가라는 주제는 제가 지난 2년 4개월 동안 단발, 장발 머리를 하면서 겪었던 일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희 머리카락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두 사진을 먼저 볼까요? 네, 어떤가요? 왼쪽 사진은 저의 가장 짧았을 때의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가장 길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먼저 왼쪽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이 머리 군대 가기 전에 자른 거냐고요? 아닙니다. 이 사진은 유학 가기 3일 전 모습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투블럭 머리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에 대해서 조금만 풀어드리자면은 미용사분께서 머리카락을 잘못 깎는 바람에 투블럭 머리가 저렇게 거의 다 밀려버렸습니다. 저렇게 이발을 당한 후 집으로 가던 길에 바로 앞에 있는 제 차의 모습이 제 머리 스타일과 똑같아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기 앞에 지금 사진 나오는 저 차량 이름이 투리스모라는 차량인데 제가 그때 그래서 투리스모 머리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저 머리를 보고 군대 머리다, 전역하기 하루 전 머리다 라고 하면서 엄청 놀려댔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머리로 미국을 떠났고 이 상태로 학생증에 들어갈 사진도 찍었습니다. 학생증을 찍을 때 모자를 쓰고 찍으면 안 되겠냐 라고 직원분께 물어봤지만 안 된다며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에서 찍은 저의 사진을 보면 대부분 저렇게 짧은 머리 아니면 모자를 쓴 모습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짧은 머리는 반강제로 밀린 것이고 그럼 저 긴 머리는 뭐냐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머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길렀던 머리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해볼까 합니다. 처음부터 머리카락을 길렀다기보다는 한동안 미용실에 가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저는 또래보다 짧은 머리를 선호하는 편이긴 했지만 한번 머리 스타일이 망하고 나니까 미용실 가는 게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건 애초에 자를 머리가 없었습니다. 네,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데까지만 해도 4개월이 걸렸으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반강제로 미용실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짧은 머리도 해봤겠다, 긴 머리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길면 어떨까 하는 궁금증에 몇 개월을 아무 생각 없이 길렀습니다. 정확한 기준 없이 그냥 긴 머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귀 밑으로 머리카락을 기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머리가 귀를 덮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장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장발의 축에도 못 끼지만 말이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기르던 와중에 저에게 한 가지 목표가 생깁니다. 그 목표는 다름 아닌 소아암 환자를 위한 모바일 기증이었습니다. 암에 걸리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져서 작은 충격,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조차도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환자분들은 머리를 일부러 미는 분도 계시고 탈모 증상으로 머리가 많이 빠집니다. 저도 머리가 많이 밀려봐서 알지만 머리카락이 심리적으로 주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모바일 기증은 암이라는 힘든 질병과 싸우고 있는 어린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기증자의 머리카락으로 가방을 만들어주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마침 제 가족 중에 동생이랑 엄마가 모바일 기증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동생에게 머리카락을 어느 정도 길러야지 기부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동생이랑 엄마는 최소 20cm는 길러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선뜻 기르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25cm면은 길이가 아니라 등을 돕는 길이인데 생각보다 많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기른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의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왕 기르는 것 기부까지 하는 게 좋지 라는 마음으로 머리카락을 더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중고차로 모닝을 살려다가 돈 좀 더 보태서 좋은 거 찾아 조금 더 보태서 좋은 거 타지 하려다가 롤스로이스를 사게 된다는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요. 저는 그렇게 계속 머리카락을 길렀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어떻게 변했는지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에 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진 몇 장을 가져와 봤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짧은 머리였고 보통 제가 하고 다니던 머리였습니다. 점점 머리카락이 길고 또 길어서 어느새 단발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머리가 길으니까 확실히 샴푸랑 말리는 시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참을만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머리가 긴 남자라고 생각을 했지 여자라고는 오해를 많이 안 하셨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단발을 넘어서 장발이 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저를 여자로 종종 오해하기 시작했고 머리 말린 시간과 샴푸 양도 더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왜 저를 여자로 오해했는지는 아마 뒷모습을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네, 항상 머리카락을 이렇게 길게 풀어 헤치고 다니는데 누가 남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기네. 네, 앞서 이미 언급했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샴푸를 많이 쓰게 되고 머리카락 말리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더불어 머리 빗는 시간도 늘어났고 엉킨 머리를 빗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변 사람들의 관심도 더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가장 짧았을 때는 샴푸를 손가락 2마디만 쓰면 됐었는데 가장 길었을 때는 펌프질을 2번을 했어야 됐고 드라이기를 사용하면 5분 만에 말랐을 머리가 30분은 넘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람 부는 날 모자나 머리끈이 없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바람 불면 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30초 가량의 짧은 영상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을 길러보셨다면 겪어봤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긴 머리를 보고 저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반응이 달랐는데요. 모르는 분들은 남자냐 여자냐 라고 물어봤고 간혹 저의 뒷모습만 보이고는 언니야 아가씨 라고 부르면서 뭘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당황해서 목소리를 변조하지 않고 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이쿠 남자였네? 여자인 줄 알았어 라고 하시면서 많이들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네? 라고 목소리를 조금 높여서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은 공용 화장실에 갈 때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서 제가 세면대를 사용하고 있으면 거울 너머로 들어오시는 사람들이 들어가려다가 뭐야? 하는 애도 있었고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문 앞에서 마주치면은 하면서 깜짝 놀란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추가로 제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려 하면은 여기 남자 화장실인데요 라고 귀뜸을 해주시는 분도 계셨고 밖에서 거기 여자 화장실 아니에요 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저를 따라 같이 남자 화장실로 들어오다가 깜짝 놀라며 어머 여기 남자 화장실이야 라고 했던 두 여성분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그냥 많이 웃으셨던 것 같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지 그냥 보면 웃더라고요.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아무래도 남자가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기냐 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항상 머리카락 기부하려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은 제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마법의 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씨가 된다고 이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저는 결국에 진짜 머리카락을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발 기증을 하려면 머리카락을 어느 정도 길러야 되냐고 많이 물어봤습니다. 우선 옆에 있는 사진처럼 머리카락을 묶었을 때 길이가 25cm여야 합니다. 머리를 자르고 남길 머리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이 길어야 하는 이유는 가발을 만드는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잘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기부 받았을 때보다 더 머리카락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조건은 요즘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염색이랑 파마는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파마랑 염색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가발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발이 더 잘 타고 또 손상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2년 4개월간 머리카락을 길렀고 그 끝에 저는 이렇게 모발 기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이 잔은 30cm인데요. 보시다시피 모든 머리가 25cm를 훌쩍 넘었고 총 0을 한 묶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을 자르고 난 뒤에 저 뒤에 있는 봉투에 담아서 어린 암 환자들을 위한 머리카락 나눔 운동, 줄여서 어머나 운동부라는 센터로 우편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에는 목 뒤가 덥고 겨울에는 머리카락이 잘 안 말라서 얼어붙기도 했으며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엉클어지기도 했습니다. 뭔가 먹을 때는 머리카락도 같이 씹는 것은 부지기수였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따스한 햇살이 아닌 따가운 머리카락이 저의 눈을 찌렀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힘들고 답답한 때도 있었지만 저는 누군가에게 제 머리카락이 의미 있는 또는 희망이 되는 그런 뜻깊은 일을 해서 매우 뿌듯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단발과 장발 그 사이 어딘가도 아닌 원래 머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남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도움의 손길을 건네보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